안녕하세요, 꿀잼 랭킹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고 있는데요. 영문을 모른 채 미스터리로 남아 더욱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역대급 미스터리 미제 사건 탑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위, 네팔 일본 여대생 행방불명 사건. 1989년 오사카에 있는 킨티 대학을 다니던 미나미도 사요코는 29살의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여행을 꿈꾸듯 그녀 또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돈을 가지고 세계여행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는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인도를 여행하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1989년 4월 5일 일본에서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여행 내내 걱정할 가족들을 위해 편지로 여행 일정과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1990년 3월 말 그녀는 마침내 네팔에 입국하게 되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은 4월 3일 한 달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쪽으로 트레킹을 간다는 카트만두에서 쓴 편지를 마지막으로 소식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걱정이 된 가족은 일본 정부와 네팔 정부의 도움을 통해 그녀가 마지막으로 묵은 호텔을 찾았지만 소지품과 옷, 가방 모두 그대로 있고 그녀만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간 가족들은 큰 슬픔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실종된 지 4달이 지난 어느 날, 미나미노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사요코의 목소리, 흐느끼는 목소리로 "아, 괴로워, 분하다라고 전한 사요코.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그녀의 소식은 영영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현재까지도 미나미노 사요코는 실종 상태라고 하는데요. 많은 장기 실종의 특성상 그녀가 살해되어 안매장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4달이 지나도록 살아남은 점을 볼 때 치안이 취약한 네팔에서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한 납치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2위, 알파벳 살인사건. 1971년부터 1973년 사이 미국 뉴욕주 먼로 카운티의 로체스터에서 3명의 여아가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이 사건은 후에 알파벳 살인사건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자가 살해당한 곳의 지명이 같은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사건은 1971년 11월 16일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 카르멘 콜로는 로체스터에서 조부모와 함께 살던 10살의 여아였습니다. 마을 근처 약국에 들렸던 것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실종되는데, 이틀 후 9km 떨어진 처치빌의 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사인은 맨손에 의한 교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고 조사는 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한 경찰관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C야, C라고. 피해자의 이름, 장소 모두 C가 들어가. 물증이 없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심증은 받아들여질 리 없었고 2년이란 시간이 의미없게 흘러갔습니다. 2년이 지난 1973년 4월 2일 한 여자아이가 다시 한번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희생자의 이름은 완다 워커비즈.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웹스터 주립 고속도로 휴게실이었습니다. 사인은 폭행, 강간, 벨트로 인한 교살이었으며 경찰은 카르멘과 범행 수법이 유사함을 눈치채지만 피해자 이름과 장소가 W로 통일된다는 사실까지는 눈치채지 못하며 또다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속절없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희생자 미셸 마인자가 같은 해 11월 메이스턴에서 실종살인된 후에야 경찰은 사소하다 생각하여 놓쳤던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3명의 여자아이가 실종 사망하였지만 경찰들이 찾아낸 사건의 공통점이라곤 피해자의 이름과 장소의 알파벳 일치와 범인은 소아성 애자라는 것, 그리고 범인은 차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저도 할 수 있는 유추를 해냈습니다. 경찰은 뚜렷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용의자로만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일간에서는 알파벳이 공통점이라면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살인사건의 알파벳 순서인 CWM을 컴 위드 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사소한 단서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알파벳 사건이 미제 사건 2위에 등극했습니다. 1위, 조디악 킬러 연쇄 살인사건. 조디악 킬러는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한 연쇄살인마입니다. 그의 살인은 미국 커먼로드 호수에서 조용히 데이트를 즐기던 패러데이와 베티가 살해되며 1968년 12월에 시작됩니다.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벌레이오 외곽의 블루락 골프장의 주차장에서 조디악 킬러는 연인을 향해 총 2발을 쏘았고 마이클과 페리는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디악 킬러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방금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
6개월 전 허먼로드의 범인이 자신임을 알리고 자신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경찰을 도발합니다. 몇 주 뒤 샌프란시스코의 지역 신문사들은 의문의 암호가 자필로 적힌 정체불명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암호문은 조디악 킬러가 보낸 편지로 FBI가 40년 동안 해독하지 못한 암호문 중 탑10에 든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여러가지 암호가 섞여 영어가 적혀 있었는데 그 부분만 해석하였을 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신문 일면에 올리지 않는다면 주말 밤마다 12명의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죽어나갈 것이야. 이 암호를 푼다면 나를 잡는 데 유용할 거야. 신문사들은 일면에 이 암호를 실었고 일주일 뒤 한 교사 부부가 암호를 풀어내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난 사람을 죽이는 게 숲에서 동물을 사냥하는 것보다 재밌어. 인간은 가장 위험한 동물이니깐 말이야. 사후에 나는 낙원에서 환생할 것이고 내가 죽인 자들은 나의 노예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은 가르쳐줄 수 없어. 너희가 내 노예 수집을 방해할 테니까. 1969년 신문사로 조디악 가라사대로 시작하는 조롱적인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하는데 이를 시작으로 이 살인마는 조디악 킬러로 불리게 됩니다. 그 후 조디악은 괴상한 편지를 계속 보냈으며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결국 조디악 킬러를 검거하지 못한 채 2004년 4월에 이 사건을 활동 없음, 즉 수사 종결로 구분하였으나 2007년 3월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1년 7월 코리스타 리퍼라는 미국의 한 교사가 조디악의 암호를 풀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조디악의 메모에 살인, 스스로, 의사, 살해, 멈춤, 불가능 등의 단어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말했고 마지막 부분에 내 이름, 리알렌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리알렌은 실제로 당시 용의자로 몇 차례 거론되었지만 필체와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해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유전자가 뒤엉킨 피 묻은 칼, 지인의 자백, 조디악이 차고 있었다고 알려진 코넬 시계 등 실제로 알렌의 집에는 그가 조디악이라는 많은 단서가 나왔지만 그는 1992년 58세의 나이로 이미 사망했으며 범죄 증거 또한 거의 다 사라져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미 연방 수사국은 DNA 대조를 통해 조디악 킬러를 찾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시간으로 아픈 마음을 쓸어낼 수밖에 없었던 미해결 사건, 미즈 사건 탑3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